김제 광활 지역에선 핵감자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생산량도 줄고 가격도 신통치 않아서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제시를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안군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부안군은 행안부의 결정이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음독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지난 7일 부안군 하서면의 한 콩밭에서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0대 운전자는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감자 주산지인 김제 광활 지역에선 핵감자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생산량도 줄고 가격도 신통치 않아서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왜 그런지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평야에 빼곡히 들어선 비닐하우스들. 전국 시설 감자의 30% 이상을 생산하는 김제시 광활면입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 올해 농사는 유난히 더 힘듭니다. 봄철 냉해에 강풍까지 덮쳐서 수확량이 예년보다 훨씬 줄었기 때문입니다. 일조량이 부족해서 기온이 떨어지고 너무 추웠고 또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하우스 날아간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올해 같으면 진짜 감자 농사 못 짓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90%야. 출하 가격도 걱정입니다. 생산량은 줄었는데 20kg 한 상자가 48,000원에서 5만 원 수준. 지난해보다 5,000원에서 많게는 만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수량도 덜 나올 뿐더러 가격도 좀 많이 그렇고 걱정이에요. 시장에 풀리는 저장 감자나 수입 감자에 소비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탓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나 농자재 값은 오르다 보니 농가들은 본전이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저온 오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했단 말이에요. 철제, 필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끔 돼 있고 생산물에 대한 보상은 없다. 생산물까지도 같이 이렇게 보험에 사용에 해당이 돼갖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고 맛과 품질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갯벌을 간척지로 일군 땅에서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하고 포슬포슬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육질도 단단하고 당도도 높아 서울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감자 수확이 한창인 비닐하우스인데요. 수확량은 줄었지만 이렇게 주먹만한 광활 감자의 맛과 품질은 더 좋아졌다는 게 관련 기관의 설명입니다. 김제시는 최근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과 손잡고 신품종 감자 시험 재배에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와 시장 상황에 맞춰 지역에 딱 맞는 품종을 골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인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김제시를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안군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부안군은 8일 대법원에 소속을 제기했다고 밝힌 가운데 행안부의 결정이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하면 부안군이 수변도시 관할지자체에 더 적합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 음독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정읍경찰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견책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또 공휴일이었던 당시 경찰서 전체 치안을 담당했던 상황관리관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7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70대 A씨는 독극물을 마신 뒤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이 입감 전 A씨에 대한 신체 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감찰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7일 낮 1시에 부안군 하서면의 한 콩밭에서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트랙터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60대 운전자는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밭에서 도로로 넘어오다가 트랙터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 4명을 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강제추행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31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에 전주시 완산구의 번화가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겨울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로 연탄을 나눠주는 연탄은행이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27년간 이웃을 가까이에서 돌보며 복지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을 이다혜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부부가 사는 구도심의 한 주택.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찾아와 오랜만에 활기가 돕니다. 녹이 쓴 대문에 사포질을 한 뒤 페인트 칠을 하고 너무 높이 자란 나무는 가지치기에 낡은 집을 단장합니다. 대문도 걱정거리 있었지 하려고 그러는데 걱정거리 있고 또 뭐 방에 이런 것도 다 하려면 힘들어가지고 못하고 그래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 해주니까 좀 감사합니다. 원주 밥상공동체 복지재단과 한국관광공사는 해마다 봄맞이 구도심 집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밥상공동체는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밥상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이제 원도심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어떤 그 주거 환경의 어려운 부분이 어떤 점이 있는지 속속들이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움 드릴 때 그런 꼭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도움 드릴 수가 있고. 그 시각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에선 점심 식사가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과 영양을 더한 반찬에 살뜰히 안부 인사를 챙기는 복지사들 덕분에 어르신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27년간 매일 한결같이 이웃에게 밥 한 끼 대접하는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자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거리에 노숙자가 이분들한테 좀 먹거리를 좀 제공을 좀 잘 하고 또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만들어 가자 해서 원주 시민운동으로 이제 98년도에 해가 갈수록 더욱 혹독하고 길어지는 겨울, 난방비 걱정에 더욱 움츠러드는 에너지 취약층에 연탄을 배달하는 것도 밥상공동체의 몫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신해 지역사회 곳곳에 도움을 청하고 모금하는 일부터 골목골목 손수레를 끌고 연탄 창고를 채우는 일까지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다리가 많이 불편하셔서 외부로 이동이 어려우셨거든요. 근데 봄에 꽃피는 장면을 꼭 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보시면서 되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밥상공동체가 지난 27년간 나눈 연탄은 830만 장, 무료급식을 제공한 인원은 143만 명에 이릅니다. 밥상공동체가 나눈 밥과 연탄만큼 지역사회 곳곳에 온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산불 대응을 위해 단순하게 소방 인원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영숙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산불 대응 체계를 사람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전환하고 드론과 인공지능 등을 기본 인프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드론은 감시의 기본 수단, AI는 우리 산을 지킬 수단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산불 예방 장비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 검정고시 합격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80세이며 최연소자는 11세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8일 2025년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838명의 명단과 성적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고했습니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총 1,200여 명이 응시해 838명이 합격했습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은 73세, 중졸은 76세, 고졸은 80세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11세, 중졸 13세, 고졸 12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일 오후 5시쯤 정읍시 신정동의 한 나무 제품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동짜리 건물 중 한 동 일부와 지게차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이 8일 김제경찰서를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청장은 김제 지역 치안 상황을 살핀 뒤 현장 직원, 협력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김 청장은 경청과 응답이라는 김제경찰서 시책이 시민과 소통하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준 김제경찰서장은 주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치안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식품 외식업계의 전방위적 가격 인상 행렬이 가뜩이나 불경기에 얇아진 가게의 지갑 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116.5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매달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아 체감 물가를 잘 나타내는 생활 물가지수는 119.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다는데요. 최근 기상이변 등 여파로 공급이 감소하면서 먹거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데다 외식 등의 개인 서비스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고환율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식품업계에 잇따른 가격 인상이 외식 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월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달, 성년의 날 등 각종 행사와 선물 준비로 지출이 많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인 복숭아를 조금 더 빨리 먹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남원 시설하우스 복숭아가 본격적으로 출하했기 때문인데요. 남원 시설하우스 복숭아는 노지 재배보다 3배에서 4배 높은 수익을 올려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안골 남원 복숭아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라는 복숭아로서 과즙과 당도가 깊어 많은 분들이 찾는 복숭아입니다. 최근 막을 내린 남원 춘향제가 볼거리 있는 곳으로 추천할 만한 축제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열린 95회 춘향제는 한국의 소리와 세계의 소리, 융합의 소리를 메인 테마로 100여 가지의 다양한 공연이 구성됐습니다. 공간 운영 면에서도 광활루원과 시내 전역을 연계하는 배치로 방문객의 이동과 체험이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